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주형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또 얘기군요. 거꾸로 가는 이 답답한 흐름. 오전에 또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피가 코스피 2000선을 지금 문턱에 두고 안착이 쉽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순항하는 만큼 국내 증시도 동반하지 않겠냐, 동참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주는 것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럽발 재정위기도 문제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다소 부진한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볼 텐데요. 그동안에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좀 덜 공격적이다라는 이제 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환율 변동성은 차츰 이제 줄어가고 있는 입장에 있고, 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간을 두고 차츰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는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에 좀 동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시간 문제군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참 시간이 워낙 강적이다 보니까. 그죠? 자, 이 미국으로 가보면은 이 미국은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돈을 풀었다라는 이런 형이 관념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 약세의 주가 상승 이런 공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주가도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심스럽지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타이밍은 아닌지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네, 보통 이제 자국 환율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이제 펀더멘탈이 강하냐 나쁘냐라는 걸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연준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반스 룰이라고 했죠. 실업률이 6.5, 그다음에 물가가 2.5 될 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정한 경제 지표를 목표를 두고 연준이 거기에 공격적인 스탠스로 부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 들이 그냥 물가를 안정시키는 수준에서 정책을 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수준까지도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좀 정책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국 경제의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경기입니다. 지난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구조적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의 소비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또 성장률이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그나마 달러 강세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달러 강세가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건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펀더멘탈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마 글로벌 증시에 정세적으로는 상당한 시사점을 주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요즘 또 보면은 이 역동조화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려도 시장의 영향에서 나오는 것이 미국이 좋으면 미국 걸 사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멈춰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환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아야 되니까. 일부 또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후가 오히려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외국인 수급에 이런 미국의 좋은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많이 좋아지면 우리 물건 많이 사줄 테니까 수출이 들 거고. 근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자국 내에서의 펀드 플로우를 보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국인 투자가들의 스탠스는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국 시장이 좋다라는 그 모습들이 해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심리도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1, 2월 달 정도의
미국 내에서의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자국 내에 투자할 수 있는 내국의 펀드 플로우도 좋지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요소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그 자금 흐름들이 신흥 아시아를 선호하는 흐름들이 최근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의 어떤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건 맞지만 이런 어떤 외국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을 뒤받침할 수 있는 이 펀드 플로우 자체에서는 미국 내 자금 플로우 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의 자금 일부가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들은 이미 알려졌지만 뱅가드의 펀드의 청산이라는 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7월 중순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서서히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새 정부 출범하고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시장의 대부분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던데 네, 환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국채 선물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이 깜짝 인하 가능성은 없는지 금리가 결정이 된다면은 만약에 이 금리 쪽에서 우리 시장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또 이걸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지금 점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일본도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일환 중에 일본 중앙은행이 대대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바꾸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들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화를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쪽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내도 어느 정도 그 초금리는 한 번 정도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를 주는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도를 얻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놓은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은 못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동결이 되는 거는 다소 글로벌 정치적인 동조화에서 조금 빠져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를 취해주는 신정부의 모습들이 오히려 조금씩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망은 아니지만 저희 주식시장 입장을 보는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앞서 모두에도 시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전략을 좀 함축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시간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시면 1월에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인 약세였고요. 2월에는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 호흡을 통해서 뭐 주가의 차별화가 되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쪽에서만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추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환경들,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서서히 어떤 경기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도 최근 한두 주 정도에는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 결국 국내 증시의 어떤 저평가라는 메리트는 충분히 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다소 들이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승 기조를 찾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대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말씀도 빨라지시고 나중에 시간을 좀 여유롭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주형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